전전 같은 것을 전개해 가지고 서구 언론이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퍼뜨릴 수는 있죠. 그러나 물리적 제약, 과학이 말하는 물리적 제약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물리적 제약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지금 이제 AI 열풍 속에서도 반도체 칩 같은 것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죠. 뻥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란 양반들은 뻥으로 굉장히 여러분 잘 넘어왔는데 세상이 뻥으로 됩니까? 진짜 숨이 넘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 이란이 이긴다고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원유 저장 시설 때문에 정말 이란이 절단이 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3일이란 그런 시간 제약은 꼭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란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거죠. 러시아도 가고 뭐 오만도 가고 오만 대 다 가는 겁니다. 물리적 제약, 물리적 제약에 그냥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 문제에서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란이 큰일이 났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과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학이 그냥 이란에게 너희들 패배했다, 너희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수출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어제 위성 자료인데 카르크섬에 원유를 실어 담는 그런 원유 터미널에 배가 2척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상 봉쇄 때문에 떠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빨간 화살표는 현재 적재 중인 유조선 2척입니다. 진짜 흥미로운 점은 카르크섬의 유류 저장량이 얼마나 찼는지입니다. 육상의 저장시설에 여러분들 기름이 얼마나 원유가 얼마나 찼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해상 봉쇄선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보다도 여기는 이제 자비르 플라스라는 분은 이 원자재 관련된 전문가죠. 똑같은 위성 사진을 했는데 좀 더 이렇게 뚜렷하네요. 이 배가 여러분들 뭐 200m 300m 정도 되는 대형 유조선이 원유 터미널에 이름 접안해 가지고 기름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테헤란이 지금 육상 저장 시설이 지금 풀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에 뛰어드는 플로팅 스토리지가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야기인 거죠. 이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어제의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 오늘 두 분이 이렇게 동시에 동일한 위성 사진을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탱커들이 스토리지 탱커 저장시설입니다. 이게 이제 가득 차니까 파이프라인에 이런 압력이 증가되니까 이렇게 이제 초대형 빈 공간을 갖고 있는 그런 유조선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육상 공간의 저장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원유 수출이 막힌 상태에서 2대의 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넣고 있다. 한 대당 약 200만 배럴 정도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종일관 과학하는 그런 태도로 글을 쓰고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처럼 접근하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지 않고 옳은 게 뭐냐 사실이 뭐냐. 어제 이렇게 박봉희님 고맙습니다. 이란 폭발 이란 폭발 여러분들 위기인데 어제 석유 인프라의 물리적 한계 이건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이건 과학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냥 뻥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에서 야 이게 지금 매우 강력한 결과를 낳게 될 것 같다. 석유 흐름에 지장이 생기면은 지상으로 노출된 파이프라인하고 그다음에 유정을 뚫어가 이런 채취하는 그런 지하 시스템의 압력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뉴스에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을 통해 막대한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관로가 있을 때 이 파이프라인 어떤 이유로든 그 관료가 폐쇄되면은 그 관료가 내부로부터 압력이 증가해서 폭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기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청 내부에서도 말입니다. 이 대통령 말씀은 지상 지하 다 압력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건 그냥 폭발해 버리는 현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원유 수송 간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압력 때문에 밸브나 염세 부분을 중심으로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폭발할 수도 있다. 시간은 3일 정도밖에 없다. 뭐 3일 정도 갈지는 모르겠는데 더 가겠죠. 더 가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게 지금 지상으로 노출된 카르크스의 이걸 정식 명칭이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 안에 수압이 이렇게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내부 압력이. 여기 이제 이란 와치는 이란 내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매체인데 여기 이제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 이염새 부분 같은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 안에 이제 이 유속이 줄어들면은 원유가 통과하는 속도가 줄어들면은 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침전물들이 가라앉는 모양이에요. 가라앉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이런 눅진눅진하게 여러분들 통로를 계속 이렇게 침전물이 생겨 가지고 경화 굳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송유관 파이프라인의 반경이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유속이 원유에 통과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뭐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공부를 해보는 거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다뤄야겠구나.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이란 와치의 이름 중간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상 저장고가 풀 상태에 다가가게 되면은 이란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생산량을 줄여서 하루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즉시 포기하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보낼 곳도 없는 그런 원유를 계속 여러분들 뽑아 가지고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느냐. 심지어는 여러분들 뭡니까 페르시아만에 그냥 방출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생산이 계속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들 주로 지상에 노출된 겁니다. 그다음에 유정으로 뽑아내는 유정 내부에 압력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프레셔 빌드업.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유속이 늦어지게 되면은 원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침전물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경화 굳게 돼 가지고 송유관을 막는 겁니다. 점점 구멍이 좁아지는 겁니다. 석유는 균일한 물질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왁스나 아스팔덴 같은 무거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유의 흐름이 늘어지면 이 성분들이 분리되어 원유 송유관 파이프라인에 달아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배관 및 파이프라인 내부의 막힘 현상을 초래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심한 경우에 뽑아 올리는 과정 지하에
저류층 자체를 손상시켜서 향후 채굴을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지금 이란이 놓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뻥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계 활동이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무거운 침전물이 가라앉게 되고 그 왁스나 아스팔덴들이 굳어지면서 속류관에 여러분들 구멍을 좁히는 겁니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은 단순히 막히는 수준을 넘어 확장됩니다. 장비에 가해지는 응력 증가, 스트레스 증가, 안정 시스템의 한계에 도달, 극단적인 경우에 이염시의 부분의 파열 발생 가능성, 장기적인 유정의 인프라 손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글에 올린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우리가 이게 실상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이란이 어마어마하게 딜레마에 빠졌는데 이거는 뭐죠? 선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원유 저장고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고 원유 수송관의 유속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유속은 지상의 파이프라인과 지하에 여러분들 올리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튜빙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튜빙 내부에 왁스와 아스팔덴 같은 무거운 성분의 물질이 달아붙기 시작하고 파이프라인이 좁아지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파이프라인 파열 위험도 생기지만 유정 자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여러분 이 카르크섬 바로 주변에 원유를 채굴하는 유정들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카르크섬 안에도 유정이 있고 가까운데 해상 유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전부 다 지상 지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카르크섬의 유정이 섬 내부에 유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프라인을 1에서 5km 정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카르크섬의 주변에 해상 유전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5km에 15km 이런 파이프라인이 주로 지하에 해저에 깔려 있겠죠. 그다음 카르크섬에 올라와서는 지상으로 노출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본토에도 연결됩니다. 카르크섬 저장 탱크까지 25에서 30km. 가장 먼 곳에 있는 유정으로부터 오는 파이프라인이 40km 이상인 겁니다. 이런저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정도 되는 파이프라인의 반경이 좁아지는 겁니다. 유속이 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저장 탱크하고 그다음에 원유 터미널입니다. 대형 유조선들이 접안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보시게 되면은 유정이 여러분들 이렇게 기구를 박아 가지고 여러분들 끌어올리는 것을 이걸 튜빙이라고 하네요. 튜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운반되는 송유관 우리말로 이걸 영어 표현으로 파이프라인 주로 지상 지하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 간도 망가지게 튜빙도 망가지게 되고 파이프라인도 망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지 탱크가 가득 차면서 여유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은 원유 유속이죠. 이 속도를 줄여야 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튜빙이나 파이프라인이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카르크섬의 유정이 본토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해상 유전 그다음에 카르크섬 자체 내에서 있는 여러 유정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거죠. 낮아지는 유속 때문에 파이프라인과 튜빙 내부에 왁스와 아스팔덴 같은 무거운 성분의 물질이 달아붙어서 원유가 통과하는 관을 좁히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물질이 통과돼가 이게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여러분들 관을 이물질이 채운 겁니다. 디포지티드 스케일이라는 것이 침전물입니다. 침전물이 이렇게 이름 차가지고 경화 굳어지는 겁니다. 반경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완전히 막힌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이런 파이프라인 관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막히는 겁니다. 위에는 스케일이 거의 없는 깨끗한 튜빙 내부,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스케일링 하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전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튜빙 내부, 그다음에 탄산칼슘과 항산 바륨 등이 두껍게 쌓여 구멍이 거의 막혀버린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전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렇게 튜빙 자체가 이런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전부가 다 이물질이 차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깨끗한 상태, 이물질이 축적된 상태, 이걸 스케일링 디포지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디포지티드 스케일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 클린 튜빙, 이게 여러분들 침전물이 없는 상태인 거죠. 혈압하고 똑같은 겁니다. 광물질이 침전되기 전에는 대개 여러분들 튜빙 내부가 깨끗한데 그게 이제 되면은 반경이 계속 좁아져 가지고 이 압력과 온도 변화로 인해 탄산칼슘과 항산 바륨 등의 광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차게 되는 거죠. 그 내부 관의 반경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게 된다. 압력이 상승해서 파이프라인이 파열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exposed from within은 바로 이 상황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장고가 풀이되면 원유가 계속 생산되면서 지상의 파이프라인과 지하의 이런 튜빙의 압력이 계속 쌓이는 거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파이프라인도 터질 수 있지만 튜빙도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 같아요. 이게 치명타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 그냥 거짓말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이 팍스뉴스에서 한 이야기가 딴 게 아니고 사람의 혈압같이 이런 고혈압처럼 중간에 이런 파이프라인과 튜빙 자체의 반경이 줄어들어 좁아져 가지고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카르커스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니까 이해가 좀 쉽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튜빙도 다 관이고 파이프라인도 다 관인 겁니다. 튜빙은 지하, 파이프라인은 지상인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기름이 들어있는 저류청이 원유가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이 가정의 튜빙, 유정 내부에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원유가 저류층에서 지상까지 올라오는 통로입니다. 어떻든 관이죠. 관로입니다. 올라오면은 그 다음 이제 이동하는 관료가 이동하는 그런 이런 게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 지상에서 시작되는 큰 관, 원유를 저장고까지 운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탱크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튜빙이 좀 반경이 작네요. 튜빙이라는 거가. 유정에 여러분들 직접 꼽아 가지고 기름을 뽑아 올리는 것은, 파이프라인은 크네요. 파이프라인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큽니다. 파이프라인은 많은 경우가 지상에 여러분들 노출되고 그다음에 해저 파이프라인도 깔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해저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됐는데 이 사안이 여러분들 워낙 제가 볼 때는 중대하고 이번 전쟁의 성패를 가를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딴 거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스케일 보시기 바랍니다. 유정에서 뽑아 올리는 관인 튜빙에는 스케일이 아주 잘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정을 폐쇄하게 되면은 튜빙 내부의 이런 관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유정이 파이프라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쌓이는 거죠. 파이프라인은. 그리고 압력이 쌓이면은 파이프가 파열될 수 있고 압력이 쌓이게 되면은 미시의 여러분들 구멍 같은 걸 다 막아가지고 유정 자체가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게 이런 성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거짓말 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유정도 얼마나 튜빙이 많겠습니까? 파이프라인도 좀 수십 킬로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르끄스면은 섬 내부에도 여러분들 채굴 유정이 있고 그 해안에도 채굴 유정이 있고 본토에도 채굴 유정이 있고 그걸 전부 다 파이프라인으로 수십 킬로씩 다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저장고로 오거나 아니면 직접 터미널로 여러분들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튜빙은 유정 내부에서 원유를 지상까지 끌어올리는 생산 파이프고 파이프라인은 지상에서 정유구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큰 관이고 저장고는 원유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인데 모든 여러분들 문제의 출발점이 뭔가 하니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여러분 개헌 이런 거 이야기 여기 하지 마세요. 내 방송 지금 시작했는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 조금 방송할 때 힘들었는데 개헌 이야기는 딴 데 가서 하시고 선거를 잃어버렸을 때 개헌 문제는 다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때 이야기하시고 여기 게이트 맡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자주 나오면 좀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끔 올리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그 문제 그렇게 새벽에 귀한 시간 그런 주제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방송은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웃고 떠드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방송, 성장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이거든요. 그 모토에 충실하게 집중해서 여러분 이 방송을 여러분 10시간 이상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듣고 이해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해야 여러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시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되면은 이란 전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란 석유 시스템의 위기, 유속 저하와 인프라의 비가역적 손상, 결정적인 게 이건 겁니다. 뭐 다른 거 바라바라바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속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유속이. 석유 수출길이 막혀서 시스템 내 유속이 느려지면 모든 여러분들 문제의 출발점이 저장고가 꽉 차가지고 흐름이 이런 늦어지는 겁니다. 원유 속의 무거운 물질인 왁스와 아스팔된 성분이 파이프 벽면에 급격히 쌓이면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동맥경화 현상이 지하 유정에서 뽑아 올리는 튜빙에 더 여러분들 심각한 타격을 미긴다는 거죠. 파이프라인보다도 유체 역학적 원리에 따라 유속이 조금만 떨어져도 침전물은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10% 여러분들 반경이 좁아진다 해가지고 10% 줄어드는 게 아니고 10% 줄어들게 되면은 유체 역학에 따라 여러분들 몇십 프로씩 여러분들 그냥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은 파이프 내부 압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이렇게 형성된 침전물,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스케일 디포지션은 나중에 흐름을 회복하더라도 쉽게 제거되지 않아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이란 당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석유는 살아있는 강물과 같습니다. 석유는 끊임없이 흘러야 됩니다. 흐름이 정체되면 물리적 화학적 침전이 발생해서 시스템 전체를 위협합니다. 살아있는 강물 같은 겁니다. 여기서 맥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처럼 맥법칙입니다.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만 여러분들 유속을 결정하는 파이프라인에 구멍이 좁아지면 폭발적으로 뭡니까? 압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맥법칙의 특징은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압력이 여러분들 증가하는 겁니다. 이 현상이 치명적인 이유는 파이프 내 유압이 압력이 맥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겐 푸아제유 원리에 따르면 파이프 내 유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압력은 파이프 내 압력은 튜빙 내 압력은 파이프의 반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구멍이 이름 좁아지게 되면은 조금만 좁아지더라도 압력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침전물질의 파이프 반경이 20%만 줄어들어도 압력은 2.4배 뜁니다. 만약 반경이 50% 줄어들면 압력은 16배가 폭증합니다. 이런 맥법칙이 이렇게 겁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만히 있다 이런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맥법칙 탄생 일수의 5.7제곱성에 비례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뭡니까? 파이프 내부의 압력은 파이프 반경의 4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4제곱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맥법칙의 특성상 초기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이다가 특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압력이 수직 상승하면서 파이프라인이나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력이 상승하면 유체는 흐르기 더 어려워져서 유속이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침전을 가속하여 반경을 더 좁히는 악순환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빠지게 됩니다. 맥법칙으로 인해 높아진 압력을 견딤이 형성된 침전물은 매우 단단하고 굳어져서 나중에 유속을 높여도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좁아진 파이프라인은 원래 기능을 상실하며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비가역적 상황이 이릅니다. 이란 당국이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란 여러분들 당국들이 전부 다 이걸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기고 있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이란의 카르크섬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맥법칙의 재앙이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기름을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멍의 반경의 4제곱 법칙이 촉발한 파이프의 파열과 유정의 연구 폐쇄라는 국가적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란의 협상력이 여러분들 그냥 정발한 겁니다. 이란의 협상력은 말로 하는 뻥이 아니고 저장 탱크의 빈 용량에 비례하는 겁니다. 빈 용량이 여러분들 줄어들게 되면 협상력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란 원유 저장고가 풀이 된 상태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란 당국이 다 동원하는 겁니다. 노후 유조선 이런 걸 다 여러분들 데려와 가지고 거기다 우리말로 여러분 좀 속으로 이야기하면 만땅을 시키는 거죠.
동원 가능한 모든 여러분들 용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원유를 담을 수 있는 이 탱크 트래크가 여러분 추적한 거지 않습니까? 어제 200만 배를 싣는 유조선 3대, 이란 국적 2대, 그다음 프리랜서 여러분 한 척을 동원해 가지고 다 채우면은 3일 견딜 수 있죠. 600만 배를 정도로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올 때 여러분들 뭐 이런 용기 이용해 가지고 물 받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게 생긴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3척을 동원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3일 정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폐선이 된 나샤라는 거는 카르크섬 주변에 있는 이런 배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선인 겁니다. 그 배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1.5일 정도 걸리는데 4일간에 걸려서 이런 카르크섬을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폐선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 지금 필요한 모든 부분에 다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부터 시작해 전부 다 여러분들 기름을 지금 채워야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샤나카 님이 이 문제가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중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는 그런 글을 올렸네요. 4월 26일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의 통신사 타스 통신은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로 진행 중인 회담에 더 이상 핵 프로그램 제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보도했다. 전쟁 종식과 제재 완화, 전쟁 배상금, 미국의 봉쇄 해제,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지위로만 제한됐다. 너무나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이슈처럼 시간 걸리는 걸 뒤로 미루고 일단 빨리 뭡니까? 봉쇄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두르는 겁니다. 급하다는 겁니다. 언론의 헤드라인들은 이란의 강경화 선회로 해석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진짜는 정반대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협상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안들을 먼저 협상할 시간들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대표하는 관영통신사에서 핵 프로그램 제한하고 어서 빨리 협상을 타결하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혁명수비대 협상력은 이제 육상 저장고에 남은 잔여 용량으로 측정됩니다. 점점 줄어드니까 하루하루 가면서 이런 협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트럼프 대통령 시간을 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어차피 너희들은 죽은 몸이니까. 시스템은 몇 주를 버틸지 몰라도 나라 전체는 카르크섬 밸브는 며칠 내로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는 조금 오래 여러분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르크섬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반론은 이란이 국내 저장 및 정제 시설을 통해 약 2달을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나라 전체 이야기고 카르크섬은 그냥 수일 내로 모든 것이 중단이 돼야 됩니다. 카르크섬의 내부의 유정도 폐쇄돼야 되고 카르크섬 인근의 해상 유전도 폐쇄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지하 파이프라인을 옮기는 본토 유전도 폐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것은 카르크섬이죠. 카르크섬이 중단되면 모든 게 여러분들 중단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핵 협상이 테이블에 사라진 이유입니다. 이란은 저장 용량 위기로 인해 외교적 시간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핵 문제는 전쟁 종결 이후의 핵 협상이라는 요구는 물리적 제약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란이 조금 더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의 협상력이 하르크 저장 용량과 수학적으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란 측이 주도적으로 나선 핵협상은 전쟁 종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은 바로 본인들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란이 핵협상을 뒤로 미룬 것은 강경한 태도가 아니고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임박해서 당장 수출기를 풀지 않으면 이란 내의 유정 자체가 영구적으로 망가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파이프라인의 압력이 증가되게 되고 폭발 리스크가 여러분들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프라인과 튜빙 내부에 관 내부의 압력이 얼마나 여러분들 높아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심각한 위기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석유 수출길이 막혀 파이프 내 유속이 늘어지면 원유 속의 왁스와 아스팔된 성분이 벽면에 쌓여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유체역학의 하겐 푸아제유 법칙에 따르면 유량을 유지하는 압력은 파이프의 반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되는 맥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침전물로 인해서 파이프라인의 반경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내부 압력은 16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수학 공식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력은 압력 증가는 어디에 반비례하는 거 하니까 반지름의 4제곱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점성 유체가 흐를 때 발생하는 압력 차이는 송유관의 반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침전물이 쌓여서 반지름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압력의 변화는 폭발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침전물이 쌓여 가지고 파이프라인의 반지름이 10% 감소하게 되면은 압력이 1.5배 증가되고 침전물이 쌓여 가지고 파이프라인 반지름이 20% 이런 감소하게 되면 압력이 2.4배가 증가되고 파이프라인이 50% 이런 감소하게 되면 16배가 여러분들 압력이 증가되는 그럼 터지겠죠. 16배 정도 증가하게 되면은 파이프의 파열 및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는 겁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 과학인 겁니다. 일반적인 선형관계라면 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맥법칙에 적용한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침전물이 쌓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임계치를 넘을 순간 압력이 수직 상승하며 시스템이 순식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유체는 더 흐르기 어렵고 유속은 더 떨어집니다. 유속이 떨어지면 맥법칙에 따라 침전물이 더 빨리 쌓이고 이것은 또 다시 여러분들 반지름을 더 줄여 가지고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냥 끝난 겁니다. 이란은 큰 소리로 뻥뻥 이름 치지만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란이 극도로 초조한 겁니다. 살 길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포카페이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그냥 러시아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러시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러시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들 지금 여러분들 전쟁 여러분들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인데 그냥 러시아한테 여러분들 매달리는 겁니다. 가가지고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 형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뭘 살려주겠습니까? 응? 여기 이런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환대도 받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런 기운 겁니다. 또 오만, 바로 앞에 있는 오만하고는 사이가 좋습니다. 오만한테 가가지고 굿 디스커션, 뭐 굿 디스커션 하면 뭡니까? 오만 사람들 속으로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할 건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만한테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 새로운 제안하는데 핵 의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호르무즈를 즉시 개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 그 대신에 핵 협상은 뒤로 미루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없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 형님도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칼을 가지고 목을 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봐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칼을 쓸 수 있는 때가 이런 기회가 몇 번 안 생기니까. 이런 뭐 며칠 만에 이러면 온 세상을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월요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과 세르게이 라블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 이란한테 핵물질을 넘길 테니까 협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응하겠습니까? 누구 좋은 일 하라고. CNN은 주 러시아 이란 대사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수탁하여 러시아 영토에 보관하거나 재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누구 마음대로? 도널드 트럼프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원 미친놈들이라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한 이란의 제안은 핵 협상을 추후 단계로 미룬 대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전쟁을 종식하겠다는, 너무나 급하다는 겁니다. 제발 들어줘. 제발. 핵은 그냥 협상 안 하더라도 그냥 러시아에 넘기고 그냥 우리가 전쟁 종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이제 끝난 겁니다. 러시아가 보관소 역할을 하게 되면 이란은 핵 협상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들 러시아가 여러분들 그거 핵을 하고 레버리지를 가지도록 할 겁니까? 이란의 마지막 도박인 겁니다. 100% 실패하는 거죠. 이란의 불안감과 초조감은 거의 절정입니다. 왜 그들은 서두르는가? 유적 문제입니다. 파이프라인 문제입니다. 저장고 포화와 유전 파괴, 이것 때문인 겁니다. 다른 것은 이런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조작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 법칙은 여러분 유속 파이프 내부의 압력은 공간을 가지고 지금 조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름을 끌어올리는 생산 여러분들 파이프 안의 압력은 이란이 AI를 조작해가 여러분들 정보전을 가지고 심리전을 가지고 여론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박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절박한. 4월 13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본격 가동, 4월 24일은 30년 된 노후 유조선 나샤오를 비상해상저장소로 긴급 투입 이란 당국, 4월 25일 파키스탄 중재를 통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적시 개방 및 전쟁 종식 제안, 4월 26일 이란 혁명수비대 관영방송 탁스통신 핵 제한 협상 의사 없음, 4월 27일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극거 방문, 4월 27일 오전 외무부 혁명수비대 카이로 대사 등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 어마어마하게 바쁜 겁니다. 이게 또 오만은 빠졌네요. 오만도 가고 뭐 벨군데 파키스탄도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 죽게 생긴 겁니다. 이제 진짜 죽게 생긴 겁니다.
완전한 항복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러분들 이야기는 완전히 무릎 꿇으라 이야기죠. 완전히. 완전히 무릎 꿇으라 이야기죠. 못하겠다? 그럼 죽어라 이놈들아. 그 이야기 겁니다. 여러분 착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두 번 정도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는데 47년 정도 여러분 구라를 쳐가지고 살았는데 물리학 법칙은 여러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유체 속도가 저하돼서 파이프라인과 튜빙 내부에 압력이 증가해 가지고 파열 위험이 생기고 유정을 폐쇄하게 된 것은 그 물리학 법칙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란의 몸부림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명확합니다. 수구 언론들 가운데 트럼프가 지고 있다 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과학적 사실을 딱 보면 문제를 확실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투자도 과학을 중시해야 되는 거. 투자도 과학을. ETF 투자를 왜 해야 되냐. 예? 미국의 여러분들 직구 ETF를 왜 사냐. 그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 예? 과학을 갖고 살자는 이야기죠. 예? 과학을 여러분들 무시해가 지금 이렇게 개헌이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을. 예? 후기 조선시대처럼 살면 어떻게 하냐. 야. 지금 21세기하고 이러면 거의 중간으로 가는데 과학입니다. 그렇지. 과학은 숫자입니다. 예. 이란 러시아 카드는 이미 한 번 거절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4일 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주관해 가지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연구히 해체하고 국제 원자력기구 통하지 않고 이란이 직접 뭡니까 사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카드를 전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지 않으면 차각차각 뭡니까? 카르크스의 이름들 원유들이 전부 다 뭡니까? 박살이 나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하르크스의 원유 저장고가 며칠이 안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런데 뭐 지금 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전쟁을 종식하자고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회라는 게 자주 안 오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히 칼을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은 그럼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인생을 절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회란 것이 오면은 이게 다시 never come again 다시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때 여러분들 찔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뭡니까? 예. 47년 미국의 여러분들 이란과의 굴욕적인 사건들을 전부 다 최종 완결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예. 트럼프의 대통령의 그거는 maximum capitulation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완전히 항복해라 이야기죠. 완전히 항복해라 이야기죠. 그런데 뭐 항복을 여러분 지금 교량 교각을 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유정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람들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정이 박살나면 어떻게 된 거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캐시카우가 다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거부하는 겁니다. 해상봉쇄 지속, 러시아 수탁 거부, 협상 없다. 그냥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번에도 빅 미스테이크를 한 겁니다. 끝까지 트럼프를 오판한 거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질병, 병인 겁니다. 이제 뭐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 박살나게 생긴 겁니다. 말로는 뭐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수백 킬로 되는 여러분들 그 파이프라인 압력을 어떻게 조절할 겁니까? 조절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번 여러분들 참 미국은 인재풀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각 분야의 구석구석마다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많죠. 오늘도 뒤에 또 대단한 인물들이 소개될 겁니다. 즐거움 K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런 결정타는 뭔가 하니까 해상봉쇄죠. 해상봉쇄. 해상봉쇄를 주도하는 기관이 US 센트럴 커맨더 플로리다의 템파에 있는 미 중부 사령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심선박이 발견이 되면은 함정이 구축함이 여러분들 성선 저지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오늘 미 중부 사령부에서 여러분들 나온 26일부터 최근까지 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4월 25일 날 미 재무부가 이란의 에너지 및 석유 제품 운송과 관련된 19척의 이란 주도 그림자 함대 선박을 제재했고 NV 세반호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26일 날 세반호는 아라비아에서 미 해군 유도탄 구축함 피크니함 소속 헬기에 차단되었고 현재 미국의 지시에 따라 이란으로 회항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석유를 실어 가지고 용케 봉쇄선을 좀 지나서 갔는데 인도양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아라비아에서 여러분들 발각돼 가지고 다시 회항 조치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실린 200만 배럴이 또 어디 보관할 겁니까?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14시간 전 보도입니다. 미 중부 사령부 소속 해군 장병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조치를 집행하며 상선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의 입출항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미군에 의해 해항하거나 항구로 돌아간 선박은 총 38척입니다. 38척. 봉쇄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비해 가지고 이란이 훨씬 더 절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봉쇄 돌파를 시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4월 22일 날 26척이 잡혀가지고 이런 회항했고 4월 25일 날 34척 누적입니다. 4월 26일 날 37척 4월 27일 날 38척 점점 가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점점 가면서 봉쇄선을 돌파하기가 힘들다는 걸 느낀 겁니다. 물론 민간 회사들은 봉쇄에 성공한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 중부 사령부 발표는 봉쇄를 돌파에 성공한 그런 업체는 없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봉쇄 초기보다 4월 말로 갈수록 회항 선박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돈이 급한 겁니다. 돈이 급하니까 한번 뭐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돌파하다가 다 잡혀가지고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여러분들 가가지고 원유를 풀어주거나 아니면은 공해상에서 여러분들 선박 대 선박 환적을 마친 빈배가 돌아와야 되는데 빈배가 이란 측이 이런 몇백 척 갖고 있으니까 빈배가 돌아오면은 거기다가 여러분들 카르크섬에 원유를 임시로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데 빈배가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봉쇄선 때문에. 그러니까 해상에 여러분들 기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위성 이미지를 판독한 결과 미 해군의 신속한 차단 작전 이후에 10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원유가 이란으로 강제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인도양에서 약 3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이란사 원유를 압수하고
해당 물량은 미국 본토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른 보도들도 있습니다. 민간 그런 이 탱커들 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일부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뭐 빠져나가든 말았든 간에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뽑아 올리는 원유를 보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미국의 봉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대이란 봉쇄는 작동하는가 여기 대해서 미국 주도의 대이란 해당 봉쇄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서 봉쇄 실효성을 두고 미 중부 사령관과 민간 선박 추적업체들 간의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이란이 저렇게 이런 백기를 들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백기를 드는 거죠. 이란 몰락은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겁니다. 원유 저장 공간이 없으니까 컨테이너 쓴 열차까지 전부 다 동원하는 겁니다. 저수지 쓰면 될 건데 저수지 하나 골라가지고 저수지에 전부 다 부으면 될 건데 이란 여러분들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인재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야드 말레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보면은 미야드 말레키라는 분이 예전에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이란 경제 제재라 금융 계좌 원유 수출량 규제 이런 걸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실력이 있네요. 미야드 말레키는 미국 정부의 정보망을 직접 다뤘던 실무자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농객보다 훨씬 더 분석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올린 겁니다. 이란 문제를. 그죠? 이란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 이란 문제 이것은 약 13일간의 육상 저장 용량 추정치를 확인해 줍니다. 해상 봉쇄 13일 동안 지금 이란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느냐. 이란은 현재 생산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의 저장 대체 수단을 구하는 겁니다. 아바즈와 아사르에서 컨테이너, 고물 저장고, 상태가 불량한 폐탱크까지 동원하고 철도까지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도에 그 여러분들 적재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실어봐야 얼마나 기름 싣겠습니까? 이만큼 여러분들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보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있는 정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기름을 담아줄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기름을 담아줄 데가 없으니까 전국에 모으는 컨테이너 박스, 기차 화물함, 그런 거 전부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추적한 겁니다. 이것은 잘해봐야 1단위로는 도움이 되지만 주 단위는 도움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에 일했던 이 미야드 마레키라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란이 얼마나 이런 절박한지 이란의 고위철도 운송 전문가 모르테자 나셀리아는 이란의 국영방송 메르뉴스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철도 해랑은 단 2개뿐입니다. 석유 운송에 사용된 적이 없고 용량이 극도로 제한적이고 대량 원유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해상이 막히니까 육로로 통해 여러분들 중국에 기름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유동 저장고, 해상 저장 해결책 역시 부실합니다.
이란은 폐선 직전이었던 30년이 된 퇴역 초대형 원유 운반선 나샤오를 다시 끌어왔습니다. 나샤오가 버릇한 시간은 고작 이틀밖에 안 됩니다. 나샤오에는 풀로 채우더라도 이틀 정도 여러분들 카르크섬이 생산하는 원유를 철도를 동원하고 여러분들 이란 가정에 있는 모든 무슨 용기를 다 동원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보고에 따르면 자스크 터미널 저장 탱크는 4월 25일부로 이미 최대 용량에 도달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완전히 무슨 줄이 타는 겁니다. 일부 유조선들은 현재 카르크섬 인근에 닷을 내리고 임시 오버플로 초가분 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대규모로 복제할 수 없는 함대입니다. 몇 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2020년의 전례 저장고 85% 사용 1억 2천만 배럴 해상 계류는 현재와 매우 다른 조건에서 관리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내부에서 그 문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해상 봉시 없는 제재였고 수출 채널도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수출 탈출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란의 유조선은 이미 1억 6,600만 배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림자 함대마다 전부 다 이런 기름을 다 채운 겁니다. 그 1억 6,600만 배럴이 지금 해상에 떠 있는 겁니다. 어디다 여러분들 기름을 넣을 겁니까?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을 넣을 수 없으면 여러분 이란이 나와가 여러분 미국에 항복하든지 아니면은 유정을 폐쇄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하라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이 정보는 대단히 요긴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의 경력을 소개하는 겁니다. 직접 제재 업무를 종사했던 분입니다. 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디렉터니까 여러분들 상당한 급의 임원인 거죠. 이 양반 글이 아주 그냥 거의 핵심을 찌르는 겁니다. 컨테이너, 고물탱크, 퇴역 유조선, 철도 전부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간이 바닥나고 있는 시스템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정확히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그 타임라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처에. 그래서 우리가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다양한 언론이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글은 굉장히 정확한 이란은 현재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거의 없어 폐기 직전에 탱크와 컨테이너와 열차까지 동원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철도나 대형 유조선을 활용한 고육지책은 단 며칠을 벌 수 있을 겁니다. 1억 6,600만 배럴이 이미 해상에서 이런데 떠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유 생산 자체를 강제로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개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뭘 하는 겁니까? 팔짱 딱 끼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노후 유조선 여러분들 나샤오에 끌어와봐야 이틀 채울 수 있다 이야기죠. 이틀. 이란의 핵심 기지인 카르크 터미널 외 자스크 터미널에 4월 25일에 이미 저장고가 다 찼습니다. 이란 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저장 공간 부족은 결국 유정 폐쇄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고 여러분 생산 중단 아시죠? 생산이 중단이 되면은 그걸 웰샷 인이라고 합니다. 그 밸브를 이름 닫게 되면은 유정 내부에 압력 변화가 크게 생겨 가지고
구멍들이 전부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그냥 전부 다 날리는 겁니다. 이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 것입니다. 나라의 국부를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런 것은 보통 학자들이 볼 수 없는데 가솔린 문제가 또 심각하네요.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 이란이 기름이 많은데 정유수도 많은데 가솔린이 자체 생산하냐. 가솔린의 대부분 자체 생산 수입의 30% 정도로 의존하는 모양이에요. 이란 내에 가솔린 제조 시설을 착하게 이런 타격을 다 가해버린 겁니다. 가솔린이 없으면 뭐죠? 차가 운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크게 여러분들 지적했네요. 밀라드 마레키라는 분이. 이란 내부적으로는 가솔린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두 편을 올렸네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차나 뭐 용달차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란은 이미 전쟁 전부터 가솔린 수요가 생산량을 초과해서 매년 60억 달러치를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공습은 단순한 에너지 시설 파괴를 넘어 이란 가솔린 생산의 35%를 책임지는 핵심 정유소의 원료 공급망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란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때려버린 겁니다. 테헤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주요 제한이 실시된 등 침묵의 배급제가 시작돼 시민들의 삶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란 당국은 빠른 복구를 장담하고 있지만 주요 정유시설들의 연쇄적 타격을 입어서 실제 가솔린 공급 정상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이란의 원유 수출과 채굴 중단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질적인 이란 국내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솔린입니다. 전쟁 전에는 이란은 하루 약 1억 1천만 리터를 생산하면서 1억 2천만 리터의 연료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500만에서 200만 리터의 격차는 연간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메웠습니다. 수입 중지됐죠. 지난 3월 7일 테헤란과 아브로즈주의 석유 저장고 공습을 받았습니다. 테헤란 남부에서만 약 30개의 탱크가 타격을 받았는데 즉각적인 반응으로 테헤란의 해당 주유 제한량이 하룻밤 사이 30리터에서 20리터로 줄었습니다.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이란 최대의 가솔린 생산처는 반다르 아바스에 있는 페르시아만 스타 정유소로 하루에 약 4천만 리터를 생산해 국가 전체 출력의 35% 담당합니다. 이곳은 원유가 아니라 사우스파스에서 나오는 콘덴세이트를 원주로 가동됩니다. 지난 3월 이스라엘 사우스파스를 타격했을 때 가스 수출만 타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가솔린 생산을 위해 가장 의존한 정유소의 원료 공급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 정제소가 있습니다. 하루 5만 5천 배럴의 콘덴세이트 처리 시설인 이란 라반섬 정유소는 휴전 발표 몇 시간 후인 4월 7일에 공습을 받았습니다. 국영 이란 석유 정제 및 유통공사 책임자는 섬을 방문해 한두 달의 생산량이 70에서 80% 회복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반과 사우스파스 레이 저장소 등 이란의 정유 시스템은 일회성 피해가 아니고 복합적이고 누적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짜 이란이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겁니다. 대체로 여러분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죠. 닥치고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기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래는 그래도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 여러분들 좀 우호적인 기사들이 나오죠.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는 거 하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매체에서 이란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뉴스가 뜨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이란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원유를 계속 생산하는 것을 유지하기에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원유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이란의 극단적인 대책. 핵심은
저장시설이 없어지니까 원유를 계속 생산하는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 당국이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좀 반복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 이렇게 이란이 진짜 완전히 지금 패가망신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면서 이란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 생산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은 생산된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폐기된 탱크나 컨테이너까지 동원하는 등 유례없는 극단적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호르무즈 해 봉쇄 해제를 위한 협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핵 협상마저 뒤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솔직담백하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도를 제대로 한 겁니다. 이란이 진짜 큰일이 났다. 원유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가지고 저장고를 찾아야 된다. 원유를 담기 위해서 상태가 불량한 폐탱크, 컨테이너, 심지어 철도망까지 활용하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원유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유 생산을 멈출 수 없는 이란은 현재 모든 원유 저장 시설의 한계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완전히 바닥나는 경우에 이란은 유정을 폐지하는 강제적 생산 중단이란 재앙적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란은 현재 핵협상보다도 급선무인 호르무즈 해 봉쇄 해제를 위한 거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만만에서 미 군함이 이란 화물선을 감시하는 사진은 이란의 우회 수출가 완벽히 차단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들은 이란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여러분들 이란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된 겁니다. 생산을 중단하지 않게 이란은 이미 선박을 동원해서 부유식 탱크에 원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 공화국은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구 봉쇄로 수출이 막히면서 이란의 원유 저장 탱크가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 정권이 생산한 원유를 저장할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선택지가 거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항복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란 정권은 아흐바즈와 아살류의 남부 석유 중심지에서 컨테이너와 폐기물 저장 상태가 좋지 않은 폐기된 탱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관리들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원유를 저장할 공간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파이프라인이 막혀 폭발 위험이 있기까지 약 3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이프라인이 폭발하면 예전처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극단적 저장 조치가 이란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숭상하고 과학을 좋아하면은 상황을 정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이란 전쟁은 세상을 보는데 참 많은 이해의 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조금 사람이 괜찮은 줄 알았더만은 진짜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냐. 사실에 기반을 두고 지도자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학생들 앞에서는 독일 총리가 미국과 트럼프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블룸버그에서 여러분들 보도를 했는데 입들이 이렇게 가벼워 가지고 중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평소에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유럽 정치인들 이름 자질이 심히 제가 볼 때는 유감입니다. 트럼프와 미국이 휴밀리레이티드라는 표현은 모욕을 당하고 있다. 아니 지금 뭐 이란 전쟁 다 여러분들 그냥 이겨가지고 시간만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거짓말을 중학생들 앞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독일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블룸버그도 다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 지도자들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프리드릭 메르츠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서양 양안 관계에 추가적인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이례적으로 솔직한 논평입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카드는 트럼프가 다 쥐고 있는데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만 두고 여러분들 지금 관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란 지도자들의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들 독일 총리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싸가지가 없어요. 이만저만 싸가지가 없는 거죠.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날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소재한 중학교 학생들 앞에서 EU 프로젝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칼롤루스 마그누스 짐네이지움이니까 아마 이런 중학생들 앞에서 이란 지도부 특히 이른바 혁명수비대에 한 국가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인타이어 네이션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 외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싸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국을 모욕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봤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란이 뭡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싹싹 지금 비비는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네요. 제가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독일을 뭐 특별하게 미워하거나 이런 건 없고 미국을 편애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독일이 현대 유럽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여러분 누구 이야기인가 하니까 캐나다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숀 박사가 열받아가 글을 올린 겁니다. 야 인마 정신 좀 차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기 나라 이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 하나 못 갖춘 나라가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여러분들 나라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하냐. 독일 총리 정신 좀 차려. 그 미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캐나다의 에코노미스트 이름들 나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독일이 현대 유럽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프리드리 메르츠가 트럼프를 향해 이란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조롱하는 것은 현대 유럽의 완벽한 요약본입니다. 안보를 미국에 외주준 유럽 대륙이 이제는 미국의 약점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통찰이 아닙니다. 전략적 통찰이고 이런 문제를 제쳐두거나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지국가의 지정학이자 전형적인 유럽의 오만함입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캐나다 에코노미스트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은 독립국가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미국의 보호가 주는 안락함을 원하면서도 그 어느 쪽에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산상의 편의를 원합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팍스 아메리카나가 만든 환상 속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패권국을 비판하면서도 패권국에 의존하고
그 의존성을 마치 세련된 지성인 양 가장하는 세계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굴욕당하는 것이라면 유럽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면 메르켈은 여전히 방어 능력을 갖춘 국가를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제임스 존 박사가 너무나 여러분들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네 스스로 지킬 자격이 없으면 지켜주는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사 보고 기가 차가지고 유럽이 자기를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켜주는 나라한테 이런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켜주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면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반 트럼프가 왜 반 트럼프냐 이야기죠. 영혼이 막지 않으니까 반 트럼프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은 미국 지원 없이 러시아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현재 군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 없는 유럽 나토국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공격을 단독으로 막아내기가 역부족 상황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장기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며 탄약 비축량, 전략 수송 능력, 통합 방공망 등 핵심 군사 인프라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 억지력 측면에서 미국의 핵 국산이 제거될 경우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인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사람들 국방비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3,000 이상 내죠. 1인당. 영국이 여름 1인당 $1,294, 독일이 $1,095, 프랑스가 $950, EU가 여름 평균이 $680, 이탈리아가 $610, 스페인이 $450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3,000불 이상 쓸 겁니다. 지금 여기 3,000불 나왔는데. 다들 여러분 공짜는 좋고 그냥 미국은 믿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선악 개념, 정의와 부정이 이런 부분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을 본인이 본 거죠.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거는 큰 위기를 앞으로 불러오는 거죠. 한국인들이 여러분들 지도층의 선악 개념, 정의와 부정의의 이런 부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부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한국 사회가 앞으로 치르게 될 천문학적인 이런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한국의 지도층들, 한국의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이런 선악 개념과 호불호 정의와 부정의 개념이 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사실에 대한 그런 열정, 훌륭함이나 미덕에 대한 여러분들 그런 열망 그리고 옳은 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족 전체도 마찬가지고 이번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민족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가 990만입니다. 초정통파 여러분들 인구의 한 10%를 제외하면은 아주 소수 사람들이 이런 9천만을 상대로 이런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초기 출격에 여러분들 단 한 번에 200대 이런 비행기가 떠가지고 한 대 사고도 없이 여러분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악 개념이란 정신이 살아있을 때 정의와 부정이란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겁니다. 배만 차면 띵호와 이렇게가 이러면 나중에 죽는 겁니다. 그냥. 유럽은 여러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걸 여러분들 미국 전체가 여러분들 이란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 독일 중학생 앞에서 독일 총리가 여러분 내뱉는 걸 보고 그냥 맛이 갔다고 이러면 웃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야, 이 사람들 진짜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걸 중학생들 앞에서 했으니까 원고 없이 했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는 평소에 본인이 마음에 갖고 있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메르체 동질 총리 발언은 일단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실 때 이런데 지금 이란이 싹싹 빌게 된 상황에 처한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적인 편견과 바람을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중학생들 앞에서 이런 독일 총리라는 인간이 그렇게 내뱉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지금 미국은 절대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장고가 풀되면 그냥 폭발할 거니까 완전히 이긴 상태인 거죠. 이란에 의해서 미국 전체가 굴욕당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여러분 아까 분명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그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과격합니다. 중학생들 앞에서 한 국가 전체가 굴욕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구제를 받았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 6.25 때 어떻게 구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트루만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여러분 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취임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독특한 여러분 대통령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 취임사는 선과 악에 대한 대조법을 가지고 취임사를 전부를 다 채운 겁니다. 트루만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선악에 대한 개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야겠다고 여러분들 바로 침략당했을 때 도와야겠다고 바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지도자의 선악 개념이라는 것이 나라를 죽이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유럽은 에너지 가격 상승, 경제 타격을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 빨리 꺼내라는 압박이 강합니다. 반면 미국은 군사적 우위와 장기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르츠의 미국이 이란에게 굴욕당하고 있던 주장은 현재 군사적 물리적 팩트와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감정적 해석이 강한 발언입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이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스페인 총리가 세계에 불을 지른 사람들을 양동이 하나 들고 나타났다고 박수치지 않겠다. 미국이 여러분들 세계에 불을 질렀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신 나간 스페인 총리 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마크롱 강제 호르무즈 개방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다. 국제법 테두리 밖에 이루어진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동맹 유지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영국의 스타머 총리 휴전 환영하면서도 군사 개입은 거부하겠다.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백반이 이런 말로 안 되면 여러분들 무력을 쓸 수밖에 없는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EU 집행위원장 이란 정권에 눈물은 없다. 긴급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 독일 국방장관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지난 4월 14일 날 홀로코스트 추모일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렸는데 그 추모 장소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분 한 발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민족이 융성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이고 반듯한 길인지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 전문입니다. 이 성스러운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도덕적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 방화범과 소방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명확한 구분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의 파멸을 꾀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생존을 위해 싸우는 민주주의 국가를 훈계함으로써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악을 알아보지 못하는 대륙은 결국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문명으로 살아남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도덕적 나침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포기했습니다.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악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반도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국가적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아직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유럽 자경화만은 걱정할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이런 네타냐후 총리가 한 이야기인 겁니다. 정치 지도자를 떠나서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나침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반드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중히 여기지 않으면은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방송이 좀 길어졌네요. 영국이 여러분들 지금 미국하고 척입돼 가지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포클랜드에서 붕괴가 생기면은 미국이 불간섭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양국 사이 갈등이 좀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스카이가 아마 오스트리아 방송인지 어느 누구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상대로 포클랜드 제도에 관한 협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해당 영토에 대한 영국의 영유권 지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펜타곤 메모가 유출된 이후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제임스 온 박사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영국의 대표적인 그런 잡지인 디 에코노미스트는 얼마나 이런 이란 전쟁에 대해서 모멸적인 기사를 많이 썼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런 철모를 씌워 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그래서 비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국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제임스 온 박사가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복잡한 상황, 화려한 의식과 행사가 영국과 미국 동맹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제임스 온 박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의 오랜 특별한 관계에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처신을 했으니까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화려한 국가적 의식이나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더 이상 실리 중심의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되돌릴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양국 국기 장식 일러스트는 기존 동맹의 가치가 폐기 처분될 위기에 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영국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후원이 사라진 새로운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짜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제임스 온 박사가 여러분들 영국이 정신 차리고 포스트 아메리카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맹이라는 게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년간 영국을 지탱해온 제임스 온 박사 주장입니다.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라는 환상이 종말을 고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미국이 언제나 자신의 뒤를 받쳐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교조이며 독트린이며 최근 호르무즈 협사 때는 미국이 더 이상 영미동맹의 보정인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함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유동성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영국의 경제 및 산업 모델은 이제 전략의 한 치명적인 취약점이 됐습니다. 이제 영국은 워싱턴의 선의에 의존하는 반사적 태도를 버리고 주권적 역량을 재구축하고 다극화된 세계에 적응해야 하는 생존의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홀로 서라는 이야기죠. 그동안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아주 냉랭해졌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두 나라 사이가 냉랭해진 거죠.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영국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뿐입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우선시했듯이 영국 역시 뒤늦게나마 똑같이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국관계 여러분들 그거 하니까 구원투수로 찰스 왕이 이름 나선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양국 사이의 이런 긴장관계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킹 찰스가 그런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질른 분탕질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영국 왕이 구원투수로 나선 겁니다.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나서야 되죠. 지도자가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깐죽거렸습니까? 스타머 총리 하늘을 통한 정권 교체는 믿지 않는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본토 공격 참여 거부 2026년 3월 2일 전쟁 초기에 페어폴드 영국 공군기지 및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 기지의 공격 목적 사용 불허. 전쟁을 한참 여러분들 치르고 있는데 이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디에르 가르시아 여러분들 인도양 정중앙의 섬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맞짱을 떨 정도 힘을 갖고 있냐 이야기예요. 미국이 영국을 배신한 것은 절대 아닌 거죠. 제임스 존 박사 이야기처럼 영국이 이런 미국을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만든 겁니다. 미국의 강력한 항의 이후에 제한적 방어 목적에 한해서만 기지 사용을 사후 승인하겠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너무 늦었다. 정신 나간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국 정부가 이런 데르 가르시아를 포함해서 그를 여러분들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여러분들 반환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SNS에 그 중요한 여러분들 지역을 그냥 넘기면 그게 중국에 넘기는 거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반발하니까 4월 11일 날 전쟁 중에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트럼프가 스탐을 당해서 그런 처칠이 아니다. 처칠이 여러분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루스벨트를 설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을 합니까? 옥스포드 대학교 이런 교수까지 여러분들 초청해 가지고 루스벨트를 연구한 교수까지 초청해 가지고 여러분들 훈수를 듣지 않습니까? 영국은 미국에 큰 빚을 진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역사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가. 그거를 전부 다 이런 전쟁 중에 이런 무슨 디에르 가르시아를 반환하겠다는 등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열받았겠습니까? 영공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영국을 배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국이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영국을 배반한 건 결코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탕질을 친 겁니다. 당대 사람들은 영미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한미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 겁니까? 그거를 잃어버릴 때가 되었어야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하냐 인간들아.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가. 천금으로 죽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다 한국 사람한테 주는 교훈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열을 받아가지고 4월 25일 날 특별한 관계는 끝났다. 이제는 일반적인 관계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원문을. 나약함은 곧 도발이고 스타머는 악당들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 영국이 우리 뒤통수에 칼을 꽂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이렇게 이런 젊은 친구들이 다 분탕을 쳤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왕이 나서야겠죠. 전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런던에 초대해가지고 각별하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노구를 이끌고 찰스 왕이 트럼프와의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위해 가지고 지금 아마 미국을 방문했을 겁니다. 방문 중일 겁니다. 킹 찰스가 양국 사이의 이런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찰스 국왕이 트럼프와의 영국 관계 회복을 위한 임무에 나섰다. 국왕이 나서야겠죠. 젊은 친구들이 다 분탕을 저질렀으니까. 미국과 영국의 이른바 특별한 관계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찰스 국왕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공시에 나섰다. 이렇게 한미관계가 엄청난 자산이죠. 어느 나라가 여러분들 일본이나 독일을 제외하고 2만 5천 명 여러분들 4만 명 가까운 그런 주둔시킵니까? 귀한 것은 미리미리 잘 챙겨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